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 시황, 굉장히 독특한, 어떻게 보면 불교 문화 중에서도 이런 독특한 게 있나 싶을 정도가 사실은 시황이에요. 원형은 염라대왕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중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막 편입되고 막 섞이고 막 이러면서 만들어진 아주 진기한 지방은 언제 만들어지는 거냐면 글쎄요, 이게 다 또 뭐 배경들이 좀씩 달라가지고 아무튼 저게 저렇게 딱 섞여서 마치 마블의 어벤져스처럼 딱 된 거는 당나라 말 800년대 후반입니다. 800년대 후반에 저게 이제 만들어져요. 그렇게 해서 팀이 만들어지고 저거를 이렇게 짜맞춰 가지고 만든 스님 이름도 있어. 장천이라고 하는 스님이에요. 되게 재밌어요. 난 처음에 저런 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었거든요. 왜냐면 보통 이렇게 야매로 만들어도 야매의 특징 중에 더 진짜처럼 하려고 생쇼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놓고 야매래. 그래서 아예 지은이가 있어. 시황경이라는 게 지은이가 있어. 시황경. 지은이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진짜 동아시아 대승불교에서 이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경전이라고 해봐야 어느 정도가 있냐면 뭐 금강경, 그 다음에 화엄경, 법화경, 반야경, 뭐 반야신경 같은 그런 거 몇 가지 외에는 이건 뭐 엄청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사후에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사후 세계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저걸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고 1차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불교가 들어와도 이 염라대왕 하나만 가지고는 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뭘 좀 아구를 만들어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존재하고 있었을 때 이 장천이라고 하는 양반이 하나를 던졌더니 이게 막 일파만파로 막 팍 터져가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테슬라 전기차 만드는 거죠. 생각도 잘했지만 세상이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내연기관차, 뭐 가솔린차를 못 쓰게 하겠다. 막 정부에서 불과 몇 년 뒤에 이제 뭐 생산 중단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나마 우리나라는 뭐 한 10년 정도 유예를 뒀지만 유럽이나 이런 저 북유럽이나 이런 데는 불과 몇 년이에요. 그러면 경기 끝인데 뭐. 전기차를 사느냐 안 사느냐가 아니고 안 사면 차가 없거든. 비슷해요. 그리고 이런 야매들은 경이라고도 안 합니다. 세상에 이런 야매를 무슨 누가 경이라고 그래. 경이라고 하는 거는 성인이 말씀하신 거나 아니면 성인이 직접 손을 댄 글을 경이라고 하는 거고 그 나머지는 다 그냥 경이라고 하는 글은 없어요. 그 밑에 이제 좀 떨어지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경이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 불교나 유교나 이런 데 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성인이 없으니까. 그 이제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 이럴 때 이제 야매로 만든 게 이제 뭐 천부경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다 그냥 폐일원하고 쓰레기입니다. 그냥 다 요즘 지어내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가치도 없어요. 요만큼의 가치도 없어요. 그래 뭐 참전개경 뭐 이렇게 경자를 이제 그게 보편화되는 거지. 예전에는 함부로 쓰지 못하던 걸 신분제가 붕괴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장이 펼쳐지면 막 개나거리나 다 씁니다. 양반이라고 하는 칭호도 그런 거죠. 양반, 영감 이런 칭호들도 다 그냥 막 개나거리나 쓰게 된 거죠. 예전에는 굉장히 어떻게 선택받은 사람들만 쓰던 것들이 지금 우리도 그런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사장님이잖아. 예전에는 사장님 하면 그나마 어느 정도 이상의 이렇게 뭐 공장을 하든 뭘 하든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지금은 뭐 택배도 사장님이니까 뭐 택배를 비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사장님이야. 다 사장님.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향평준화 되는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것도 뭐 지금은 막 중구난방으로 이제 막 붙이니까. 그래서 이 시황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 장천이라는 스님이 읽어보면 가방끈이 또 짧습니다. 이게 가방끈 긴 사람하고 짧은 사람하고 이게 글 써놓으면 다 보이거든요. 근데 가방끈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방끈 긴 사람은 창의력이 떨어집니다. 가방끈 긴 사람이. 이유가 뭐냐면 가방끈 긴 사람은 그런 것들을 다 맞춰야 된다라고 이렇게 내가 이것들을 다 맞춰서 이렇게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범주를 못 벗어나. 확 넘어서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천재로 태어났어도 가방끈 교육 안에서 사람이 깎이다 보니까 요걸 이렇게 하면 여기 욕먹을 것 같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글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이 논문 많이 쓰는 사람보다 전혀 엉뚱한 스님이 쓰는 게 창의력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99%는 허당입니다. 왜 사람들이 가방끈으로 가냐면 거기 위험성이 너무 거기 안정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방끈 아닌 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막 허당해. 그래서 최근에도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가방끈 아니어서 시작한 분도 있죠. 그게 강정산, 강일순 같은 분들은 진짜 뜬금없는 얘기를 하거든. 그런데도 그게 먹혀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만들어진 신흥종교 중에서는 제일 먹혔던 종교죠. 그리고 신천지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 가방끈들은 합리적 생각을 하려고 자꾸 하기 때문에 실제로 더 잘 안 먹힙니다. 그리고 가방끈 아닌 분들이 대박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나 뭐 사상가나 종교인이나 이런 분들 중에는 가방끈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천재적인 그냥 아이디어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런 경전 같은 걸 이렇게 번역하면 제가 늘상 이렇게 씹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반야신경을 번역해도 실제로 반야신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종단에서 돌렸는데 그냥 못 알아듣는 건 똑같고 그냥 시간만 길어졌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죠. 근데 그거를 누가 파격적으로 좀 번역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방끈 안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굉장히 대단한 파천왕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거를 개무시하고 완전히 새로운 걸로, 그러니까 어떤 작업이 지금 필요한 거냐면 정확하게 이해는 하죠. 사진이 나왔을 때 미술 그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화가들이 사진이 나왔을 때 그 받은 충격이 엄청나거든요. 그 전까지는 얼마나 똑같이 묘사할까가 관점이었어요. 그래서 빛도 넣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원근법도 쓰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똑같이라고 하는 게 관건이었다면 사진이 나온 뒤부터는 그걸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재주로는 그걸 묘사해서 따라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머리를 쓰냐면 예술의 본질은, 그림의 본질은 이러면서 겉에 있는 것들을 다 탈락시키고 추상화시켜내는 거죠. 그래서 그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이미지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추상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작업을 지금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야신경도 그렇고 뭐 천수경도 그렇고 아무리 번역해도 이게 번역이 아니고 그냥 쓰레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고 그걸 누가 해도 안 돼. 그러니까 네가 하면 할 수 있느냐? 아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불교가 기독교에 나중에 밀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첫판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쉬웠고 불교는 계속 한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때려부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도 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주련 같은 거를 번역해라 이러면 그게 시거든요. 일종의 선시 계열들이거든요. 그거 번역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뜻을 모르느냐? 아니, 뜻은 알아. 근데 글로 써놓으면 트집 잡는 놈들이 꼭 있어.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할 때도 제가 그러거든요. 이렇게 뭐 얘기하면 그건 설명을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없어. 알아도. 그러니까 개론서 쓸 때도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를 내가 표현할 거냐. 그러니까 안 해본 사람은 왜 이거는 틀렸느냐? 틀린 것도 있어. 근데 그 틀리는 게 일부러 틀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실제로는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럼 뭐 일부러 왜 틀리느냐? 거기까지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깊은 걸 설명하면 이 범주를 넘어서요. 그러니까 그냥 끊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방끈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은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대도 않지. 그냥 전문적으로 봤을 때는 대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먹혀. 인간은 그걸 원했던 거야.
제사도 있잖아요. 우리는 맨날 지내고 이러니까 굉장히 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제사 안 지내는 문화 쪽에서 보면 되도 않는 얘기예요. 아니 밥을 드릴 거면 몇 끼를 드리든지 하루에 한 끼라도 드리든지 1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그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아예 그냥 상징성으로 바꿔서 밥 주는 것 같은 이런 거는 그냥 없애버리든가, 그러니까 추모의 의미만 남기든가, 해체시켜버리고 추상화시켜서 추모의 의미만 상징성으로 남기든가. 밥을 준다는 거는 예전에는 그게 실제로 사람이 영혼이 와서 먹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먹는다고 가정하면 그럼 세 끼를 줘야지. 1년에 한 끼 줘서 너 어떻게 할래?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세 끼를 줘요. 언제? 처음 돌아가시면. 처음 돌아가시고 3일 동안은 그렇게 세 끼를 드립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심여살이 할 때는 3년 동안 그렇게 세 끼를 드렸어.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누가 그걸 하겠어요? 장례식장 가면 상주가 의자에 앉아 있는데, 나 차마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거는 우리 정도만 돼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가 똑같은 거냐면, 아버지가 앉아 계신데 나는 소파에 앉아 있는 거야. 아버지가 바닥에 앉아 있는데. 아니,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게 몰라. 그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개념에서는 그건 불가합니다. 그건 불가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상주들이 무릎 꿇고 있어야 돼. 무릎 꿇고 있어야 돼. 근데 요즘은 상주도 갈참이니까 상주가 무릎 꿇고 그렇게 며칠 있다가 같이 간다. 상주째 이게 덤으로 1+1이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그렇지요. 그래서 이 시황이 되게 재밌어요. 원래 인도 거 원판은 이거밖에 없고, 그 다음에 중국 거가 있어요. 태산대왕이라고. 이 태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땅이 넓어가지고 동네마다 사후세계관이나 이런 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문화도 다르고, 그 다음에 인종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그거는 뭐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땅이 적으면 큰 차이가 없지만, 우리나라도 땅이 적어도 사투리가 남아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못 알아들어요. 이쪽 동네 저쪽 동네 가면 못 알아듣는다고. 그리고 예전에는 문화나 그런 게 다 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에게 맞는 최적화된 것들이 다 존재하겠죠.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건 뭐 당연한 얘기인 거고. 중국에 전통적으로 있었던 제일 센 거는 태산. 이게 태산 부군이에요. 태산에 저승세계, 사후세계가 있어요. 우리 그래서 예전에 그 태산 갔잖아. 그 사후세계 이렇게 가려고. 그런데 한번 갔다 오면 명을 잇는 거예요. 태산. 명 이어서 뭐 하겠어요. 지금도 이미 너무 긴데. 그래서 사후세계, 이 태산이 거기에 사후세계도 있고, 그 다음에 심판도 하고. 그래서 태산부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합니다.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중국 도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염라대왕급이 태산부군이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불교는 아니에요. 이게 불교는 아니에요. 그냥 인도 신화에서의 사후세계의 주관자 같은 게 염라대왕, 염라, 야마, 그리고 원래 번역하면 쌍세. 나 저 어디야? 파주 보광산가? 아니,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네. 거기 이렇게 기록에 쌍세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걸 조선 촌놈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쌍세전이라는 정각이 있어요, 명칭이.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들이 많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저걸. 쌍세가 원래 염라가 쌍세라는 의미예요. 두 명이라는 의미예요. 쌍둥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남자 쌍둥이, 여자 쌍둥이 이렇게. 그러니까 남녀 쌍둥이지. 그래서 야마가 있고 야미가 있어요. 야마가 남자, 아담. 얘가 이브 같은 그런 애예요. 인도 신화에서. 그래서 얘네가 결혼을 해서 자손들을 퍼뜨리고 죽은 뒤에 여기서 센 거는 남자거든요. 이게 똑같은 스토리들을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중국에는 그게 복희하고 여화예요. 복희하고 여화. 그리고 다 그게 또 남매들이 결혼해. 뭐 없는데 뭘 어떻게 해.
다 그렇게 나가요. 다 그렇게 나가. 그렇게 해서 여기서 오야는 당연히 얘가 될 거고 남자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죽은 뒤에 얘가 처음으로 죽어서 죽은 뒤에 이제 줄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여기는 내 나발이야 뭐 이러면서 내 밑에 다 줄 서 이렇게 해서 사후세계의 주관자가 됐다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뭐 땅속에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심판을 하고 그런 개념은 기원 전후에 완성이 되는 거고 그런 내용은 구사론 같은 데 보면 정확하게 그러니까는 대비바사론하고 구사론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갖춰진 건 아니고 한 7, 800년 이상 아마 아니면 거의 한 1000년 가까이 내려가면서 이것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버전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원 전후쯤에 지금 생각하는 염라대왕의 어떠한 스토리들이 정형화됐어. 그리고 야미는 나중에 사람들이 잘 몰라. 그래서 야마가 연마가 되고 연마가 염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걸 이제 아는 사람들은 이걸 번역할 때 쌍세로 번역을 하거든. 두 명이 동시에 나왔다고. 쌍둥이가 나왔다고. 세상에 쌍둥이. 근데 그걸 조선시대 조선 후기 기록에 1800년대 기록에 그게 나오니까 야 저기 공부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보다. 내가 깜짝. 그러니까 쌍세전이라는 게 지장전이에요. 지장전이에요. 지장전이나 시왕전을 얘기할 때 쌍세전이라고 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시왕전이었겠죠. 시왕전. 지금은 명부전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명부전, 시왕전을 나타낼 때 쌍세전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왕 중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이 여기니까. 그건 뭐 당연하잖아요. 염라대왕은 다 들어봤고 태산대왕만 하더라도 그래? 이렇게 되는 거고 인지도가 확 떨어지죠. 딴 사람들 잘 몰라요. 딴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염라대왕하고 이 두 번째 투톱이 태산대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족보가 있는 게 오도전륜대왕입니다. 윤회를 할 때 오도가 뭐냐면 육도 윤회 중에서 천, 인간, 이건 신, 인간, 그 다음에 아수라, 그 다음에 아귀, 그 다음에 여기 축생이 먼저고 아귀, 지옥 이렇게 6개인데 죽으면 사람이 심판대로 가는데 그 심판대가 지옥과 겹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게 옛날 사람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옥과 심판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옥과 지금으로 말하면 감옥과 법원은 다른 겁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 개념이 뚜렷하지 않았어. 왜? 법원에 감옥이 붙어 있었거든. 조선시대 생각해봐. 그럼 사또가 여기서 심판을 하고 야, 쟤 가둬서 뭐 쉽게 말해서 구금 일주일 이러면 바로 밑으로 가서 들어가는 거야. 이해가 되죠? 지금은 법원하고 감옥하고 붙어 있어. 그건 말 같지도 않은 거고 지금은 완전히 분리가 돼 있죠. 근데 옛날 사람은 그 생각을 못 해요. 그게 붙어 있는 것만 계속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처럼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지옥에서 심판도 같이, 지옥 옆에 심판도 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야. 풀세트로. 마치 우리가 사또가 동원해서 이렇게 심판하고 그 옆에 감옥으로 쫄들이 데려가고 이런 식으로. 중국도 그랬고. 그러니까 다 미분리되는 거예요. 지금은 분리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분리 안 되어 있는 것 겁나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 발전하면서 하나하나가 독립돼서 나가는 거거든. 이게 얼음할 때는 혼자 다 하는 거고. 아니 그렇잖아. 이 기업도 마찬가지지. 조그맣게 할 때는 간에 수공업 할 때는 사장이 통반장 다 하는 거요. 그러다가 먹고 살만해지면 사장은 뭐 딴 일 하고 뭐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나눠지는 거지. 절도 그렇잖아.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이런 데 하면 뭐 그냥 택배까지 내가 다 하잖아. 생수도 나르고 뭐 다 하는 거지 뭐. 그렇지 않아? 그럼 뭐 어쩔 거요? 인생이라는 게 다 그렇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사람이 많아지고 뭐 이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나씩 생기겠지. 이거는 이 사람, 이거는 저 사람, 저거는 저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갈라지겠지.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옥이 심판장이 지옥 옆에 같이 패키지로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빠지고
요 나머지의 윤회를 결정한다 그래서 오도, 이 5개의 길을 결정해주는 심판자, 최후 심판자. 최후 심판자. 저 양반은 위진남북조 시대까지 연원이 올라가요. 그래서 굉장히 족보가 오래됐습니다. 족보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의 대상을 누구로 할 거냐. 그러니까 최종 판결자. 그래서 이 양반만 시왕 중에서 무복을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장군 같은 복장으로 하고 나와요. 나머지는 다 왕이니까 그냥 문복을 하고 나오고. 왜냐면 이건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세 보여야 되는가 봐.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렇게 쭉 있는데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이 불조 통기라고 하는데 보면 이 중에서 6개 동그라미 친 거 1, 2, 4, 5, 7, 8이 장전에서 나왔대. 이 장전이 뭘 얘기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장전에서 나왔대. 이 장이 이제 이 장과 관련된 기록이거든요. 저 장전하면 이제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거는 도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경 하듯이 도교에서는 도장이라 그래요. 도교에서 나왔나? 이렇게. 근데 저게 도교에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염라대왕은 당연히 불교 거고, 여기서 이제 압권이 뭐냐면 저 평등대왕이거든요. 평등대왕. 평등대왕 누군지 아세요? 염라대왕은 음역한 거고, 그러니까 음사에서 아까 야마, 야미, 야마, 염마, 염라 이렇게 해서 염라대왕이 되는 거고, 번역하면 평등대왕이에요. 그러니까 염라대왕하고 평등대왕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맥주, 보릿물 이렇게. 그냥 같은 의미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쓸 거냐 아니면 그냥 쟤네식으로 쓸 거냐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 컴퓨터를 전뇌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전기뇌. 전기뇌. 그거 들어보면 그냥 좀 그럴듯해. 그러니까 이거는 컴퓨터고 저건 전뇌지. 전뇌지. 그러니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두탕 뛰는 겁니다. 저게 아마 허수로 잡아서 월급을 2개를 받지 않나,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해보지요. 저렇게 걸고 저거 출고 도장 받아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하면 저게 이제 문제 생기는데, 아무튼 그래서 6 중에 2이 인도 거고, 요거를 보통은 다 도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달라서, 이건 도교적 요소도 있지만 이 장이라는 글자를 쓰는 또 다른 집단이 있어요. 그게 서장이라고. 서쪽에, 중국의 서쪽 지역에 서역이라는 데가 있고, 서역은 실크로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실크로드. 천산북로, 천산남로, 서역남로 쪽에를 실크로드를 서역이라고 하고, 그 밑에 쪽에 그거를 서장이라 그래요. 티벳입니다. 티벳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서천축이 있는 거죠. 인도, 티벳, 실크로드 이렇게. 지역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보면 전부 서쪽이기 때문에 다 서자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서장의 문화도 들어왔을 거다. 저 티베트가 지금 티베트 불교도 그렇지만 굉장히 주술적이고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장에는 이 장의 의미도 있거든. 그래서 아마 도교적인 이 사천이라고 하는 데서 도교가 시작된 데가 여기예요. 천사도라고 하는 주술적 도교가 있어요. 이쪽 도교 영향하고 티베트 영향이 섞여서 요 염라대왕과 태산대왕을 중심으로 투톱 체제로 해서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잘 몰라. 이 지금 오간대왕하고 변성대왕하고 도시대왕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인도 기원이고, 여기 평등대왕도 염라대왕과 같은 거니까 인도 기원이고, 그 다음에 태산대왕은 중국 태산 기원이고, 산동성 태산 기원이고, 원래는 태산 부군이었고, 도교식 이름은 태산 부군이고, 도교는 맨 뒤에다가 군이라고 하는 걸 써요. 군. 그래서 태상노 군, 노자를 도교식 이름으로 부를 때 태상노 군, 이런 식으로 군자를 써. 왜 군자를 쓰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군이라고 붙이는 표현이 우리나라에도 있죠.
아니 그렇잖아요. 안평대군, 뭐 광해군, 연산군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대군과 군의 차이가 뭐라 그랬지 제가? 대군은 본처 자식을 대군. 그 다음에 첩자식은 군. 공주도 본처 자식은 공주. 그 다음에 첩자식은 옹주. 이렇게. 예. 그러니까 군이라고 쓰는 군은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더 어떻게 보면 더 군보다 높죠. 그래서 이거 왕으로 다 이제 승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충 볼 수 있는 거는 진광대왕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진광대왕을 진나라하고 관련이 된다라고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추정을 하죠. 진나라. 왜냐면 이 동네가 예전에 진나라가, 진시황의 진나라가 서쪽에서부터 시작하거든. 서쪽에서부터 이렇게 쫙 먹어 들어오는 거거든. 그래서 진나라하고 관련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 진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쓰는데, 이 글자는 다른 데 거의 안 씁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막 쓰는 글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거는 거의 진나라 쪽에 박아서 쓰는 글자거든. 나라 이름에 박아서 쓰는. 법도 정자도, 아니, 정나라 정자도 그럴걸? 성씨, 정씨할 때, 그것도 일반적으로 잘 안 씁니다. 그거는 특수하게. 박씨도 그렇죠. 그렇게 딱 어떤 거하고만 규정해서 쓰는 글자들이 있고, 범용으로 쓰이는 글자들이 있거든, 한자들. 그래서 이거는 진나라하고 주로 써서, 저게 진광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진나라가 또 중국 역사에서 끼친 그 강인한 이미지가 있거든요. 굉장히 강렬한 최초의 최대 통일 제국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있어요. 진나라에. 그래서 그 지금도 얼마나 중국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도 쟤네 진나라잖아. 차이나가 진이잖아. 그리고 초강대왕 같은 경우는, 초강대왕은 뻔하지. 사람이 죽으면 나하나루라고 하는 지옥의 강을 건너거든. 그 강 너머에 있는 게 초강대왕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다 강 건너간다 그래요. 죽으면 요단강 건너. 요단강은 요즘 차로 건너. 물이 없어가지고 차로 건너. 황천은 중국 황천은 구경 가면 되고, 거기는 황하에 있는 데고. 그리고 저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경우는 텍티스의 강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 강을 딱 건너면 케로베로스라고 하는 머리 3개 달린 개가 나와. 그게 이제 사후 세계를 입구를 지키는 개야. 그렇게 모르시는구나. 그 케로베로스,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나중에 어디로 영화의 이미지가 들어가냐면 해리포터 하면 머리 3개 달린 개가 나오거든요. 그게 거기까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죽은 뒤에 개 있어. 사후세계랑 개랑 이렇게 이미지를 연결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김교각 스님 이야기에 보면 개를 데리고 나오는 걸로, 다니는 걸로 이렇게 설정들이 나가는 것도 이 사후세계하고 개하고 연결관계는 굉장히 재밌어요. 야, 이 초강대왕 그 나하나로 지옥의 강, 그런 얘기 오늘 다 못하겠다. 내가 저거 재밌는데. 그리고 이게 나중에 오간대왕 이런 데 보면 거기서 이제 기생충 얘기가 나오거든. 옛날에 기생충이 사람 죽인 거 알아요? 기생충이 사람을 죽여. 옛날 사람은 기생충이 이렇게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지 싶어. 그게 이제 도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불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삼시구충이라 그래서 몸 안에 3종류의 벌레가 있고 9개, 구충이면 구충약 먹어야 되는데 9개 아무튼 또 다른 벌레 종류가 있어. 그래서 12종류가 있을 거야. 얘네들이 내 생명을 갉아먹는 거야. 게다가 사람이 죽으면 이제 지금은 우리가 그걸 못 보지만, 저 드라이아이스 놓고 뭐 약간 냉장고 같은 데 들어갔다가 나와서 매장하거나 화장을 하기 때문에 못 보지만, 예전에는 시체를 한 3개월도 지내고 뭐 이렇게 장례가 길거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기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 관이 지금같이 이렇게 아우가 딱 맞는 관은 진짜 부자들이 쓰는 거고, 제나라 환공이 죽었을 때 장례를 제때 못 지내서 그게 구더기가 밖으로 나왔다. 임금도 쉽게 말해서 관이 관 밖으로 나올 정도예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어렸을 때 이렇게 그 한 3일장, 5일장, 뭐 7일장도 하고 예전에는 그랬었거든. 그렇게 해서 여름에 돌아가시고 관을 딱 들으면 밑에가 흥건해요. 그걸 염이라 그러거든. 그래서 그걸 막는 걸 염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국물. 진국. 그 진국이 안 빠지면 더 웃겨. 왜냐면 안에서 자기 국물에 자기가 정궈져 있는 거잖아. 참. 그래서 관은 운목에다 놨다고 아랫목에 안 놓고 아랫목에 나오면 그 국물이 더 많아지거든. 국물 잔치 벌리자 잔치. 고로쇠물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게 벌레들이 쫙 나오거든. 여름 되면 이게 쉽게 말해서 구더기 같은 거. 지금은 우리가 그 벌레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들어가서 알을 쓰는, 옛날에는 안에서 나온다고 생각했거든. 옛날 사람들은. 불교도 그렇거든. 그래서 그걸 습기가 있으면 그게 나온다고. 그거 알아낸 사람이 파스텔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쌀 같은 경우도 안에서 벌레가 생긴다 이랬는데 PT병에 담아놔 보니까 이게 밖에서 생기는 게 맞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잖아. 아니 그냥 일반 저 쌀 그거는 아무리 쪼매놔도 벌레가 생기는데, 그래서 나방이 애가 이렇게 조그만 애들이 귀여운 애들이 막 날아다니기 시작하잖아.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저 팥 같은 거는 이렇게 엄청 많지요. 이렇게 약간 귀엽게 생긴 애들 있잖아. 팥벌레. 걔는 좀 귀엽게 생겼잖아. 이렇게 말똥구리 새끼처럼 이렇게 귀엽게. 그래갖고 그거 냅두면 나중에는 그 통과제일에 나오는 치즈처럼 다 파먹었잖아, 팥을. 그런 거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옛날에는 안에서 나온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벌레가 갉아먹는다. 이것만 갉아먹는 게 아니고 생명도 갉아먹고 운도 갉아먹고. 이런 진기한 얘기지. 다음에 해야겠다. 못하겠다. 시간이 너무 많아 가가지고 못하겠다. 딴 데서 죽었다 깨나도 못 들을 거다 이런 거. 진짜 내가 쓸데없는 거는 내가 이 나라에서 나만큼 쓸데없는 거 많이 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근데 문제는 이게 돈도 안 되고 아무 필요도 없어. 알아두면 쓸모 있는 지식이 아니고 알아둬도 사는데 큰 도움도 안 되고 쓸모도 없어. 근데 나는 이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저 벌레를 다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인간이 그 벌레를 내 몸 안에서 살아있는 내 몸 안에 벌레를 다 잡는 법이 있어요. 그렇게 잡으면 도교에서는 뭐라 하냐면 신선이 된대. 구충량 먹고 신선 되겠다. 아이고 씨. 자, 오늘 이상하고 다음 주에 제가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 얘기를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